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4강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그 세 번째 내용으로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포인터를 가지고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초기화하며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메모리 위치를 참조하고 값을 가져오거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포인터와 함수가 같이 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렇게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압이라는 함수는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함수를 보통 수압 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A와 B가 있는데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어떤 두 개의 값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에 값을 대입할 때는 그 값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 값을 임시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템프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a의 값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 a의 b의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b에는 여기 템프에 임시로 저장을 했던 a의 값을 b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 둘 a와 b의 값이 서로 교환하는 형태로 결과 교환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에서 a는 10이라고 정의를 하고 b는 20이라고 정의를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압에 a와 b를 넘겨서 두 값을 바꾸고 싶은 거겠죠. 두 값을 바꾼 다음에 자, 다시 a와 b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10과 20이 출력이 될 거고 우리가 희망을 하는 거는 이제 20과 10이 출력이 되는 것, 두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희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자, 처음에 10과 20이 출력되고 수압 함수 이후에도 a와 b의 값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게 왜 바뀌지 않았는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제 다들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스택 메모리라는 곳에 그 함수, 각 함수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것들이 생겼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메인도 함수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함수가 시작될 때 로컬 베리어블이 이 스택 프레임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는 a와 b를 1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a와 b야 로컬 베리어블, 메인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인 a와 b가 1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수압을 호출을 하게 되면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호출을 한다는 것은 스택 프레임에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수 이야기를 할 때 했었죠. 자, 저희가 함수를 시작을 하면 그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의 공간이 잡힌다고 했죠. 이 함수 안을 보면은 그 매개 변수의 a, b 그리고 템프 그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는 템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공간, b 공간, 템프 공간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를 여기다가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이 의미는 자, 여기에 이 a의 값을 복사해주고 b의 값을 복사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복사되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에 복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함수 호출을 저희는 call by value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값이 저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시작돼서 한번 가보죠. 자, 오면은 템프에 처음에 a 값을 복사를 해주네요. 여기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b의 값으로 바꾸어 줍니다. 얘가 20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b는 템프에 있는 값으로 다시 바꿔준 건 얘는 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 안에 있는 값들은 a는 20, b는 10, 템포는 10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값이 a와 b가 바뀐 것 같지만 자, 이렇게 함수 호출을 끝내고 여기로 돌아오면은 함수 호출이 종료되면은 이 스택 프레임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a와 b를 출력을 하면 얘가 바라보는 a와 b는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출력하면 10과 20이 그대로 바뀌지 않은 형태로 남아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택 프레임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콜 바이 밸류 형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A와 B의 실제 값이 바뀌게 하려면 콜 바이 레퍼런스,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겠죠. 자, 콜 바이 레퍼런스를 다시 말로 정리해 보면은 함수의 변수의 원본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C에서 모든 함수는 콜 바이 밸류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매개변 그 함수를 이 변수를 넣어 주면은 실제 이 매개 변수에 복사된다고 했죠. 그래서 C에서 모든 함수는 사실 콜 바이 밸류입니다. 하지만 C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의 효과를 낼 수 있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포인터, 그 주소값을 전달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포인터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C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 효과를 얻으려면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간접 참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저기 주소값을 복사해 주는 거죠. 주소값을 복사해 주는 거고 주소값을 받아들이는 녀석이 바로 포인터 베리어블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인티저 베리어블이니까 인티저 포인터의 포인터 형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그 주소값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 참조함으로써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콜 바이 레퍼런스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수합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콜 바이 밸류 형태의 수합 함수고요.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언더바 A, 언더바 B를 출력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거는 콜 바이 레퍼런스를 흉내내는 수합 함수죠. 그 형태의 수합 함수고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의 수합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저희 콜 바이 레퍼런스를 효과를 내려면은 주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로 이제 받을 거고요. 포인터 베리어블을 통해서 그 전달받는 변수의 주소, 전달받는 변수의 주소를 복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전달받으면은 안에서 이제 저희가 값을 교환하는 방법은 앞서 봤던 것과 동일한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실제 그 주소가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해야 되니까 그 위치에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줌으로써 간접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A가 가리키는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읽어와서 템프에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값을 PA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다가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 B가 있는 주소에다가는 템프의 값을 적어줌으로써 값이 교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이 PA와 PB를 찾아가서 값을 한번 출력하는 걸 추가해 봤고요. 자, 메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A와 B 두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티저로 선언을 했고 A는 10이죠. A는 10, B는 20을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100번, 200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호출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콜바이 밸류 형태의 수합을 하게 되면 자, 이 A와 B 매개 변수 int 언더바 A에 언더바 B에
a와 b 값을 복사해 주는 거죠. 복사해 주고 나서 얘네가 막 안에서 하고 나면은 얘가 20이 되고 얘가 10이 되겠죠. 출력하면은 이 안에서는 20과 10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 밖으로 나와서 다시 보면은 얘네 원본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 안에서는 이 아래서는 원본 그대로 값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콜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만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값을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A의 주소를 복사해 주고 B의 주소를 복사해 주는 거죠.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앰퍼샌드를 앞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럼 PA와 PB는 주소를 전달받았고요. 그 주소를 통한 간접 참조를 통해서 실제 메모리 위치 얘를 찾아오는 거죠. PA는 얘를 찾아오게 될 거고요. B는 얘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찾아와서 그 실제 값들, 원본의 값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본이 저장된 메모리 위치의 값을 읽고 쓰고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20과 1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녹색으로 된 화면, 이 슬라이드에 대한 소스는 항상 직접 타이핑 해보고 오셔서 결과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걸 직접 타이핑 해봄으로써 기본을 다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결과를 출력해보면 저희가 예상한 대로 A와 B가 10과 20이 들어있는데 이 수합 함수 안에서는 콜바이 밸류에서 바뀌어 있지만 밖으로 나오면은 콜바이 밸류였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콜바이 레퍼런스를 부르고 나면은 그 값이 안에서도 바뀐 걸 볼 수 있고 밖에서도 원본 자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함수와 포인터를 같이 조합함으로써 콜바이 레퍼런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본을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다른 또 두 번째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저희 C에서 함수는 반환값, 이 녀석이죠. 리턴되는 녀석이 하나죠. 자, 하나의 값만 우리가 리턴 형태로, 리턴 값으로, 반환값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떤 함수에 값을 넣어주면은 이 안에서 값이, 결과가 여러 개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꼭 하나만 넣었다고 하나만 나오라는 법은 없죠. 자, 이렇게 여러 개, 즉 다른 말로 하면 값이 두 개 이상인 함수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반환값이 두 개 이상, 반환값이 여러 개인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포인터를 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죠. 저희가 실제 함수의 리턴으로 받는 건 하나지만, 자, 어떤 함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아올 변수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반환할 어떤 반환값을 받아올 공간을 같이 전달해 줌으로써 그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반환값 또는 결과를 저장해서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네는 우리가 정보를 요 안으로 넣어주는 인풋 값이 아니라 아웃풋을 위해 어떤 포인터들을 넣어줌으로써 이 안에서 이 PA, PB를 쫓아가서 그 안에다가 결과를 넣어줌으로써 결과값으로 두 개 이상을 받아오는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사칙 연산하는 함수 많이들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 생각해 보면은 사칙 연산, 뭐 썸이면 썸 하면은 결과, 이 덧셈 결과만 나오고, 뭐 멀티플라이, 뭐 곱하기 하면 머리면 또 이 결과 하나만 이렇게 받아왔었죠. 근데 이번 예제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칙 연산 결과를 한 번에 모두 얻어오는 거예요. 모두.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턴 값이 4개라는 거죠. 결과값이 결과가 4개인 거죠. 자, 당연히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는 이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결과값을 받아올 공간을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추고 직접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하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만들 multiple arithmetics라는 함수는 어떤 a와 b를 넣어주면 더한 거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의 결과값을 한 번에 얻어오는, 한 번에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a와 b 인풋 값은 저희가 call by value 형태로 복사본을 넘겨줘도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걔 가지고 연산한 결과값이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값이 4개니까 걔를 얻어올 공간 4개를 넘겨주는 겁니다. p, sum, p, sub, multiply, div. 그래서 다들 그 포인터 변수를 넘겨줌으로써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내가 그 결과값을 어디다 여기다 써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내면서 그 시험 답안을 작성할 종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으니까 결과를 여기다 써줘. 그럼 내가 나중에 찾아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저가 인티저 2개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인티저 그대로 받아오면 될 거고요. 하지만 나누기는 저희가 소수점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플로트의 포인트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앞에 p를 붙이는 거는 저희가 좀 보편적으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네이밍 방법입니다. p 붙으면 포인터라고 보통들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걸 보면은 자, a와 b를 더해서 이 p sum이라는 포인터 베리어블이 가리키는 주소 공간에다가 적겠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p sum이라는 곳은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를 들면 100번을 가리키고 있고 이 100번에 어떤 얘가 변수라면 얘를 찾아가서 여기다가 a 더하기 b 결과를 적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찾아가서 적어주는 거고 여기 전달받은 주소를 찾아가는 거겠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기한 결과는 p sub을 찾아가 이 주소를 찾아가서 저장할 거고 곱하기한 결과는 p mult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고 나누기한 결과는 p div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결과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메인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우리가 a와 b를 scanf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 겁니다. 두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을 갖고 싶은데 그 결과값을 받아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티저 형태로 sum, sub, multiply, division 이렇게 4개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얘는 플로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multiple arithmetics라고 호출하면서 입력받은 값을 우선 전달을 해줘야겠죠. 근데 얘는 복사본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복사본, call by value 형태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의 결과는 sum에다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sum의 주소를 전달을 해준 겁니다. 앰퍼샌드를 붙임으로 주소를 전달했고 빼기의 결과는 sub에다가 이 주소에다가 적어줘. 그리고 곱하기 결과는 이 멀티플라이가 있는 주소에다가 적어줘. 그 다음에 나누기 결과는 이 div가 있는 주소에다가 적어줘. 라고 해서 앰퍼샌드, 어드레스 오브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전달을 하면 각각 그 공간에 대한 주소가 전달이 되는 거죠. sum의 주소가 전달이 되고 sub의 주소가 전달이 되고 얘가 만약에 100번이라면 100, 얘가 200번이라면 200이 여기에 복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들어오면 자, 얘를 100번을 찾아가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 적어줘. 다른 말로 하면 그 sum 실제 변수를 찾아가서 그 위치를 찾아가서
결과를 적어줘 라고 하니까 이 녀석의 실제 원본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4개를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다 0으로 초기해놨지만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들이 실제 이 원본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와 8을 입력을 했더니 합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간접 참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결과값이 여러 개인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함수에다가 포인터를 그 주소를 넘겨주는데 자, 그때 이게 이제 원본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었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본 데이터에 액세스 접근하긴 하고 싶은데 읽을 순 있게 하고 싶은데 그 값을 실수로 수정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원본을 내가 보여는 줄 건데 여기다가 낙서는 안 돼. 낙서는 금지라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본을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형태죠. 원본을 보여주는 건. 그러다 뭔가 낙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본값을 보호하는 방법이 바로 이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const 저희가 상수 선언할 때 constant variable 선언할 때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떤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래밍 중 실수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const를 사용하면은 함수 내에서 이 변수를 상수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는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getMax라는 함수 a와 b를 원본을 전달해서 두 중에 큰 값을 반환받고 싶은 함수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냥 크다 작다 비교하면 되니까 이 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이렇게 a 값을 변경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방지하고 싶으면은 이 앞에 const라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를 찾아간 값을 방지하는 것, 수정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const하고 integer 포인터 variable a 얘를 찾아간 것을 수정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제로 코드를 짜고 실행을 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자, 여기 value specifies const object 상수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죠. value 우리가 이쪽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value 여기가 rvalue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left to right에서 얘가 상수야. 근데 네가 바꾸려고 해. 안 돼. 에러를 발생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 const라는 것을 적어 줌으로써 그 값을 바꾸게 되는 것, 즉 원본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원본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걔를 그 안에서 수정하면 안 된다. 내가 짜는데 내가 아는데 수정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복잡한 프로그램 짜는 과정에서는 실수로 수정하는 경우들 가끔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앞에다 const를 꼭 붙여줌으로써 내가 원하지 않는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오류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컨스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컨스트는 꼭 함수에 이제 매개 변수 선언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코드 안에서도 어떤 것에 변하는 걸 방지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포인터와 같이 사용을 할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동작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 const가 맨 앞으로 오는 경우 포인터, 인티저에 대한 포인터 베리어블인데 이게 그 앞에 붙는 경우가 되면은 이 포인터를 찾아간 녀석이 constant자. 얘를 찾아간 게 constant다라고 하면은
이거죠. 이게 100이 있고 a가 100이고 얘가 뭐 이렇게 20이네요. 있으면 얘를 찾아간 거니까 얘가 const죠. 예, 얘를 찾아간 게 const다라는 뜻이어서 이 값을 바꾸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값을 찾아간 녀석을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포인터 변수 자체는 const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PA, 이 변수,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B의 주소를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맨 앞으로 오면은 얘를 찾아간 녀석이 const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const가 이 중간으로 들어온 거야. 인티저 포인트 다음에 const 다음에 pb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pb 변수 자체가 constant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b 같은 경우에 처음에 초기화를 b의 주소로 해줬네요. b의 주소로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pb 자체가 얘가 const 상수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a의 주소로 바꾸려고 하면 얘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onstant니까. 그래서 얘가 이 변수명 바로 앞에 붙으면 이 변수 자체가 constant가 돼서 이런 경우가 에러가 난다. 하지만 얘를 찾아간 녀석은 constant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예, 얘는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onst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주소를 이게 찾아가서 참조는 하고 싶은데 그 값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2번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 반대죠. 그 값 바꾸지 않고 싶으면 1번 같은 형태를 사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어느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포인터가 어느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2번 같은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const 위치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함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방어하고 싶은 거, 에러를 방지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 const의 위치를 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짤 때 한번 해보면 되죠. 이 const 여기 붙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위를 한번 해본 다음에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해본 다음에 여기가 위치가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붙여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const라는 걸 통해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 이 const라는 것이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함수와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로 주의할 거, 포인터를 이제 반환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함수의 반환값은 포인터야, 인티저의 포인터야 라고 하고 주소값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여러분 뒤에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레이 같은 거 뭘 하다 보면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를 보면은 getSum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a와 b를 받고요. 그 값을 더한 다음에 그걸 sum이라는 베리어블에 더했죠. 그리고 내가 얘 원본을 전달해 주고 싶어라는 의도겠죠. 그래서 이 sum의 주소를 이렇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 원본을 반환하는 효과를 내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진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et array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미란 펑션인데 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얘는 이 안에서 100짜리 어레이를 만들고 걔를 다 0으로 초기한 다음에 첫 번째 값을 반환해 줍니다. 사실 얘는 하는 기능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는지 반환할 때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이런 함수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메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 실행이 되니까 스택 프레임의 메인에 대한 스택 메모리에 메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요. 이 안에 A, B, sum 세 개가 있네요. sum은 포인터고요. 그래서 A는 20, 그리고 B는 10, 이게 바뀌었네요. 20, 10, 그리고 B는 실제로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얘가 호출이 되니까 여기에 get sum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 안에는 포인터에 대한 A, B, 얘는 이제 포인터죠. 그리고 sum이 생기게 되게 되네요. 예, 헷갈리니까 표시를 좀 할게요. 포인터, 포인터. 자, 그래서 보면은 얘 주소가 100번, 200번이라고 했으면은 여기는 100, 여기는 200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잘했죠. 참조해서 얘를 찾아와서 이 값을 읽어서 더하니까 30이 들어가겠네요. 썸에 30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뭐 300번이라고 해볼까요? 300번이 되고 얘를 반환을 해주니까 이 300번이 여기 반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300이 반환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300번을 찾아가면은 값을 읽어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이 set array라는 걸 한번 호출을 할게요. 자, 일단은 호출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 스택 프레임은 지워지게 됩니다. 스택 프레임은 지워지게 되죠. 근데 요 어딘가 뭔가 300번이 남아있긴 하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 쓰레기 값으로 아까 만들었던 30이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얘를 출력하면은 운이 좋으면은 쓰레기 값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30이 출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set array라는 걸 한번 호출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다시 set array라는 스택 프레임이 생기게 되겠죠. set array 함수에 대한 그 안에서 인티저 100개를 잡습니다. 여기서 한 이만큼 공간을 차지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다 0으로 만드네요. 자, 그 과정에서 얘도 0으로 바뀌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t array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 스택 프레임도 사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sum 아까 우리가 계산해둔 값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얘를 찾아가서 얘를 출력을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보시는 것처럼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 로컬 베리어블을 의 주소를 반환하면은 이 녀석은 이제 함수가 종료되면은 그 스택 프레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값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걔는 보호받지도 않고요. 걔는 사라진 녀석이에요, 이미. 그래서 유령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 로컬 베리어블을 주소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는다. 원하는 동작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고 싶다면 사실 저장받을 공간을 이제 그 포인터 주소로 넘겨주어서 거기다 적어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컬 베리어블을 주소로 반환하는 형태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왜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스택 프레임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의 함수 호출, 그리고 결과값이 2개 이상인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원본값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로컬 베리어블을 리턴 받지 말라,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주소를 리턴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포인터도 변수죠.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 당연히 타입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형 변환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